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소폭 오름세가 양시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은 어떤가요? 네, 양시장 모두 현재 종목별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현대차의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GS하고 SOL을 제외하고는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핵 협상 관련돼서 건설주들의 좀 강세가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거래소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카지노 섹터라든지 식음료 섹터들도 꾸준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도 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 돌아와서 본다라면은 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흐름이 다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쉬었었던 마크로젠이라든지 이수 앱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섹터는 게임 섹터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컴투스, 게임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조이시티 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NC소프트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쪽에서는 어제 상당히 좀 등락이 심했던 모습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과 같은 대형 화장품 주식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결제주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했던 다음카카오도 저축은행 인수 관련한 이슈가 뜨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그 폭은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까지 좀 선전을 보였었던 종목들은 소폭 수그러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부터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바로 이란의 이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이 건설주들입니다. 지금 대림산업이 여전히 꾸준하게 한 4%가량 오르고 있고요. GS건설도 아주 강한 시세 지금 4.05%나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네요. 자, 건설주들 전략 주시죠. 네,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해외에 특히 이제 중동 쪽에 많이 포진해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정되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좀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림산업도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림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은 대림산업은 6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반등 시마다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돌파해야지만 77,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이 깊었던 GS건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29,500원권에다가 손절선 정해 두시고 보유하신 전략이 좋겠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 31,000원대에 좀 저항대가 있는데 이 가격을 돌파해야 33,000원 구간까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이 최근에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보유의 영역에는 맞다라고 생각하시겠고요. 저점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들로라면은 지금 현대건설 정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한 섹터가 이 게임주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컴투스, 게임빌 모두 좋고 한빛소프트도 한 6% 수익률 상승률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지금 3%대 상승입니다. 오늘 반등권으로 60일선 돌파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닥권이 이제 다 탈피가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게임주들이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수상했죠. 위메이드 같이 무거운 종목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실적을 등에 업고 있는 컴투스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이끌면서 게임빌과 함께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무너졌던 유상증자와 함께 무너졌었던 NHN엔터가 어제 오후장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등락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NHN엔터 같은 경우도 핀테크의 선두주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NHN엔터라면은 약 74,000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상증자 물량이 향후에 들어왔을 때 움직임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74,000원 정도에다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그 구간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을 때 좀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우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 돌파 흐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8만 원대 이하권에서
흐름이 바닥이 잡힌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61선 부근이 19만 원 부근까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이 돌파돼야 20만 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19만 원 돌파 여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 좀 보죠. 지금 이수앱지스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5% 상승하면서 거래도 많이 좀 실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오릅니다. 7% 상승. 다만 고점 대비로는 밀리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어떻게 좀 갭을 메울까 아니면 위쪽으로의 가능성을 더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수 앱시스도 그동안 상당히 다른 바이오 섹터에 비해서 못 갔었죠. 이 종목도 오늘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레포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주가가 바로 직전 고점대 부근이 9,200원대 부근에서 영향을 받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갭 상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저항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9,000원 강하게 회복하는지 여부가 향후에 추가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거래가 어제 오늘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갭매움이 나타나면서 한 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혹시 내려온다라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시고서 좀 접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번에 9,000원이 강하게 뚫려야지만 일단 10,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러니까 선도주 섹터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후발주들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 맥락을 좀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좀 바닥권에서 터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일신석재도 한번 좀 보죠. 최근에 꾸준하게 좀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그 기업이고 거래가 오늘 아주 크게 실리면서 한 5%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중소형주 장세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바닥 잡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 관련 섹터였었는데요. 전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박스권 흐름입니다. 1,100원대에서 항상 1,300원대를 오가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1,300원 부근에 오니까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추가적으로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300원대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오늘 저점권인 1,25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죠. 오늘, 정유 섹터에서는 이 SO일 많이 밀리네.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반면에 또 SK 이노베이션은 좀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조선과 이 정유, 이쪽에서의 이 특징적인 점들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도 유가가 빠진다고 정유주에게 이제 딱 불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밀리면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이노베이션 10만 원 깼다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라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기준으로 재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못 갔던 GS도 말씀드렸었는데요. GS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셔서 43,000원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정유 섹터들은 분할 매수 쪽으로는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서 추세를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가 등락에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이제는 유가 하락이 정유주들한테 악재로 더 이상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정유주들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안 볼 수가 없네요. 지금, 장 초반에는 또 어제 또 마감 무렵에 또 급락이 나왔었던 이 종목이라서 변동성이 가장 컸던 그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보이나 싶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이 지금 한국 화장품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플러스로 좀 돌아선 그 상황이에요. 한국 화장품도 지금 낙폭 많이 줄이면서 한 약보합선, 한국 화장품 제조만이 어제 거래가 정지돼서 오늘 한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제 장 초반에 화장품 섹터는 정말 분석이 불가능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추격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어제 상에서 하한가로 진입한 종목이 코리아나하고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분 계시다라면 일단 개인적으로 한 6,600원대 강한 반등 나오면서 돌파하는지 여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종목 7,000원을 다시 넘어가야 추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7,000원대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고요.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약간 14,000원대 강한 돌파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봐주시고요. 저점에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장대 음봉의 중간 정도 되는 14,000원대의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좀 인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좀 많으시겠지만 지금부터의 영역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닌 외적인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동안 많이 반영됐다라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실적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최대한 선도주 섹터에서도 배제하시고 가시는 게 4월달, 5월달 장 전략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